2025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폐기물 처리업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부터 시작해서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 산정 방법, 그리고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마지막으로 보고 시스템 사용 방법과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보고 시스템이 화관법 민원 24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시스템에서 보고하시던 것이 화관법 민원 24로 변경되기 때문에 화관법 민원 24로 접속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별표 1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업종이 변경됐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11차 개정으로 인해서 업종 코드 및 업종명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에 부록 별표 1을 참고하셔서 업종명하고 업종 코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별표 3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처리장치별 처리 대상 물질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에서 물질군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 효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처리 효율을 제공하지 않고요,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효율을 적용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 별표 2의 산업단지 분류표, 표 3 농공단지 분류표 코드 변경 및 신규 추가입니다. 산업단지 분류표하고 농공단지 분류표 또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인 SCR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암모니아 슬립량, 즉 암모니아가 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되는 현상, 이 바로 슬립량을 배출량에서 제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 또한 배출량으로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암모니아가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외부로 배출되는 것도 대기 배출량으로 꼭 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SEMS 배출량을 활용하시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1항에 따른 1에서 3종 사업장은 SEMS 배출량을 산정하실 텐데요. 동일한 물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서 SEMS의 배출량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조사 대상 물질과 배출원이 일치할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비의도적인 배출이나 연소부산물 등의 배출원과 같이 배출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SEMS 배출량을 활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SEMS 데이터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배출원, 물질이 동일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입니다. 화학물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대기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폐기물 형태로 이동되는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제조 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폐기물로 위탁 처리하는 양을 직접 산정해서 보고하셔야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 수계, 토양 배출과 폐수 폐기물 형태로 위탁 처리되는 양을 직접 산정하셔서 보고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국제사회 도입 배경입니다. 인도 보팔 사고, 인도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긴급명령 및 알 권리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요. OECD PRTR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입 배경입니다. OECD 가입에 따라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1996년에 마련을 했고요. 99년도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현재는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중 1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415종 물질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근거를 하고 있고요.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기한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2025년 8월 31일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화관법 민원 24에 접속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하신 결과는 1차, 2차 검증 및 합동 현지 대면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결과는 다음 해에 대국민 공개가 됩니다. 미보고나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배출량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꼭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에서 5종 사업장, 그리고 지침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 그리고 415종 대상물질을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어 조사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실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화관법 민원 24 시스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업장 일반 현황과 화학물질의 연간 사용량 및 생산량, 그리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 그리고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양,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사 대상 화학물질 및 제품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폐유기용제나 폐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한 화학물질도 조사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첨가제 및 공정보조물질,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보관 저장하는 화학물질,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415종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취급기준 이상 취급하신다라고 하면은 꼭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고가 된 배출량 조사, 조사표는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 항목은 사업장 일반 정보와 배출량, 자가 매립량, 이동량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및 취급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 신고, 허가를 한 사업장입니다. 만약에 1에서 5종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한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표준산업 분리에 의해서 조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대부분 요 업종에 해당이 되실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3, 4단계입니다. 위탁받은 폐기물 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취급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8월 31일까지 화관법 민원 24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대상 신고서 또한 화관법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사업장에서 아마 가지고 계신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증, 허가증을 확인하셔서 우리 사업장이 몇 종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서 별표 1에 보시면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산업분류 명이 있고 산업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떠한 산업분류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급량 확인 방법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어떠한 물질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월달에 폐기물 위탁 처리량을 배출업체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을 확인해서 위탁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 업체는 그 받은 양을 가지고 화관법 민원 24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화관법 민원 24에 기존 아이디가 있으신 사업장은 로그인을 하시면 위탁받은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업체 대상물질 정보 확인이 팝업창으로 뜰 겁니다. 여기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은 우리 사업장이 어떠한 물질을 얼만큼 받았구나, 위탁 받았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폐기물 물질 이동량이라고 되어 있는 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값을 조사표에서 사용량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물질 이동량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사용량이 되기 때문에 취급 기준 미만으로 받은 양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취급 기준 이상으로 받은 양만 보여지기 때문에 꼭 취급 기준 이상인 물질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취급 기준 이상 취급하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출업체에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그때는 관할지방환경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를 받는 사업장이고요.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벤젠을 1.11톤, 포름알데히드를 30.85톤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벤젠의 사용량에 이 폐기물 물질 이동량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포름알데히드를 선택해서 사용량에 이 30.85톤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위탁받은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을 사용량에 입력하시고 이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배출량과 이동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량과 이동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이 또한 관할유역환경청 담당자 분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조사 대상 및 취급량 확인 여부의 참고사항입니다.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이 30톤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1000톤을 소각하는 A업체의 경우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먼저 이 사업장은 대상이죠. 왜냐면은 소각 처리한 알루미늄 화합물 30톤을 소각해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탁받은 알루미늄 화합물 30톤이 있기 때문에 이 30톤을 사용량으로 보고하셔서 배출량과 이동량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트리클로로에틸렌 2톤이 흡착되어 있는 흡착제를 처리하는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대상이죠. 왜냐면은 트리클로로에틸렌 2톤을 위탁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폐흡착제의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폐흡착제에 어떠한 물질이 얼마큼 흡착되어 있는지 그 양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시는 겁니다. 황산 15톤이 포함되어 있는 폐산 100톤을 분리정제해서 제품으로 판매한 C업체입니다. 이 C업체도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황산 15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황산 15톤이 포함되어 있는 폐산 100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황산 15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산 15톤을 사용량으로 보고하시고 배출량 또는 이동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톨루엔 8톤이 포함되어 있는 폐유기용제 50톤을 처리하는 B업체입니다. 이 B업체는 비대상이죠. 왜냐면은 톨루엔을 8톤 밖에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톨루엔의 취급 기준은 10톤 이상이기 때문에 톨루엔 8톤은 10톤 미만이죠. 따라서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 여부 확인에서의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4월에 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에 배출량 조사 요청 공문을 또다시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4월달에 보고를 하셨다면은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서는 8월달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2번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제조업체 겸 폐기물 처리업체는 4월달에 한번, 8월달에 한번 이렇게 총 2번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이 없으며 폐기물을 수집, 운반만 하는 사업장은 대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수집, 운반만 하면서 배출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수집, 운반을 하면서 중간 처리까지 해서 배출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장은 대상이겠죠. 따라서 배출 시설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또는 사용하는 물질에 알루미늄 화합물이 들어있다고 했을 경우 이 알루미늄 화합물, 즉 중금속 화합물은 카스 넘버로 검색이 안됩니다. 따라서 중금속 화합물질 같은 경우는 해당 중금속 화학물질의 대표 중금속 물질명으로 검색해 주셔야 됩니다. 즉 산화알루미늄, 황산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같이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중금속 화학물질의 경우 알루미늄이라는 대표 중금속 물질명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크롬, 니켈 마찬가지죠. 크롬이나 니켈이 포함된 화합물질은 크롬, 니켈 이 대표 중금속 물질명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스넘버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톨루엔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폐유기용제를 처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폐유기용제 톨루엔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 톨루엔이 10톤 이상 있다, 톨루엔이 10톤 미만으로 있다, 그 기준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대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작년 4월 1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전하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전하기 전과 후 각각 보고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전하기 전과 후 사업장에 대해서 각각 시스템 아이디를 달리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물질별 폐기물 처리량과 제공받은 폐기물 물질 이동량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즉 분명히 우리는 A, B, C란 물질을 처리하는데 전혀 다른 D란 물질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A, B, C를 처리하는데 A, B만 들어왔다거나 했을 경우
배출업체에서 이동량 정보를 잘못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폐선 100톤이 포함되어 있는 염산 12톤을 정제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폐수 처리장에서 pH 조절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용도별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선택하셔서 대표 용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량은 합산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배출량 이동량도 마찬가지죠. 용도별로 보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물질별로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염산, 즉 염화수소라는 물질로 선택을 하셔서 합산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배출량 및 이동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공정별 배출원입니다. 저장 및 이송시설, 제품 제조공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16개 단위 공정별로 선택하셔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공정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는 분리정제 공정, 그리고 용제 회수 공정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저장시설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어떠한 공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해당 공정별로 배출량을 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공정에 대한 개요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는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 즉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응집, 침전, 화학반응, 고형화, 안정화 등 화학적 처리, 파쇄 절단, 탈수, 건조, 증발, 농축, 정제, 용융 등 물리적 처리, 고온 열분해, 소각, 그리고 재활용, 매립 등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물을 처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처리 과정에서 굴뚝이나 덕트, 대기오염 방지설 등과 같이 기체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대기로 배출될 수 있고요. 일부는 개방된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보관이나 저장하고요. 또는 환기장치 등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또한 거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나 침출수 등을 자체 처리해서 직접 강이나 하천 등 수계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1차 처리 후 폐수 종말 처리장이나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잔류 폐기물 또는 폐활성탄을 다른 사업장으로 위탁 처리한다면 다른 사업장으로의 폐기물 이동량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사 대상 물질이 폐가스, 폐수, 폐기물을 통해서 대기나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거나 타 사업장으로 재위탁 처리된다면 그 양을 직접 산정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단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별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리정제 공정이라든가 용제 회수 공정, 열처리 공정 등 사업장의 단위 공정을 확인하셔서 각 공정별로 배출량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되는 세부 공정하고 대상 매체를 확인하신 후 산정 방법을 결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배출량을 산정하실 때는 발생량,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 이렇게 크게 4가지 단어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발생량은 말 그대로 공정에서 대기나 수계, 토양 또는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발생된 화학물질의 양을 발생량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은 아직 환경으로 나가기 전
단계의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발생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발생량이 배출량이 되겠고요. 발생량 중 일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일부가 제거가 되겠죠. 즉 발생량이 100이면은 배출량은 뭐 5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생량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양, 최종적으로 환경으로 나가는 양이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이동량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사업장으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위탁 처리하는 양을 이동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돼서 처리되는 걸 이동량이라고 하고요. 우리 사업장 내에 매립한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합니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측정법입니다. 직접 측정법은 실제로 배출되는 유량이나 농도를 직접 측정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단 유량이나 농도의 변화가 클 경우 계산 주기를 분기 또는 한 달 주기로 해서 연간 총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아마 대기 측정 기록부가 있으실 겁니다. 해당 물질의 유량, 그리고 농도, 그리고 사업장의 연간 작업시간을 고려해서 1년치 총 배출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산정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직접 측정법입니다.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질이 측정되지 않거나 분석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방법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질수지법입니다. 물질수지법은 연간 사업장 내로 총 투입된 화학물질의 양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의 양의 차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물질수지법입니다. 즉 유입된 양과 유출된 양의 차이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물질수지법입니다. 세 번째는 배출계수법입니다.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 배출량 값을 이용해서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밸브나 펌프, 압축기, 플랜지, 공정배수구 등 배관 시스템의 산정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배관을 통해서 화학물질을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평균 배출계수법, 누출기준 배출계수법, 사업장 자체 배출계수법 등 각각 사업장의 오염원 관리 실태에 따라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공학적 계산법은 화학반응식,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등과 같이 물리화학 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정 설계자료, 생산 공정이나 오염 방지시설, 제거율, 수율, 효율, 생산율 등 성능 지표를 이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공학적 계산법입니다. 저장시설이나 혼합공정 같은 경우 공학적 계산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공학적 계산법은 산정 인자를 알아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틀리시기 때문에 워크시트나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출량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대기로 배출된다고 하면은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점대기 배출량과 굴뚝을 통하지 않고 그냥 공정에서 비산돼서 나가는 비산대기 배출량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점대기 배출량입니다. 점대기 배출량은 굴뚝, 덕트,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각시설 등과 같이 기체의 흐름을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바로 점대기 배출량이고요. 환기장치에 포집되지 않고 공정 과정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를 비산대기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사업장에서 샘스 배출량을 활용하실 예정이시라고 하면은 동일한 물질과 동일한 배출 원인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배출량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수용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은 수계 배출량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사업장에서 1차 처리 후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폐수 종말 처리 시설로 보낸다라고 하시면은 이것은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계 배출량과 이동량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수계 배출량과 이동량을 잘 구분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처리하는 건 이동량, 공공수용으로 직접 방류하는 양은 수계 배출량입니다. 또한 토양으로의 배출량과 자가 매립량도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토양으로의 배출량 또는 자가 매립량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토양으로의 배출량은 토양으로의 배출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취급시설이나 장치 등의 누출이 아니고서야는 토양으로의 배출량을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매립하신다라고 하면은 자가 매립량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재위탁해서 그 사업장이 매립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매립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자가 매립량입니다. 즉 우리 사업장에 매립하는 양을 자가 매립량이라고 하고요. 위탁 처리해서 이동했는데 이동량을 다른 사업장이 매립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량입니다. 폐수 이동량과 폐기물 이동량이 있습니다. 즉 폐수를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나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경우 폐수 이동량에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다시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낸 총 폐기물 양과 그 중에 415종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을 따로 나눠서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전체 폐기물 양과 그 양에 415종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양을 각각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요 배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재활용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발, 농축, 정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회수를 하게 되죠.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이나 소각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즉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 폐수 폐기물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환경으로 배출되는 배출량과 흡수탑이나 흡착탑, RTO, 소각시설 등과 같이 대기오염 방지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점대기 배출량을 각각 산정하셔야 되고요. 만약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수나 폐기물이 발생돼서 재위탁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이동량도 추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주요 산정 방법으로는 공정으로 입출되는 양, 재활용률, 사업장 외부로 반출되는 양 등을 이용하는 물질수집법하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직접 측정해서 산정하는 직접 측정법이 있습니다. 폐기물 물리화학적 처리입니다. 중금속 물질을 파쇄나 절단 등 물리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먼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발생될 수 있죠. 또한 폐기물의 고형화, 안정화 등의 화학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리적 처리, 즉 파쇄나 절단, 건조 같은 물리적 처리는 중간 처리 단계죠. 중간 처리 단계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처리율이 0%입니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의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100%가 되겠죠. 한마디로 휘발성 물질은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휘발성 물질을 물리적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면은 100% 발생량으로 보고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단 대기오염 방지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거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거율을 적용한 데는 나머지가 최종 배출량이 되거나 다음 공정으로 이동이 되겠죠. 폐산하고 폐알칼리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율을 100%로 보시고 그 뒤쪽으로 배출량은 0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폐기물 소각입니다. 폐기물 소각 방식에는
고정층 소각로, 흔히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죠. 회전식 소각로, 로터를 킬는 방식, 유동층 소각로 등이 있죠. 아마 산업 폐기물이나 지정 폐기물 경우에는 회전식 또는 유동층 소각로를 많이 이제 사용하실 텐데요. 소각시설을 통해서 슬러지나 폐기물을 소각 또는 고온 열분해할 경우 배기가스, 즉 폐가스를 통해서 조사 대상 물질이 대기로 배출됩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의 운전정보나 소각 효율, 제거 효율 등을 확인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간혹 소각시설이라고 하셔서 처리율을 무조건 100%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소각시설의 운전정보하고 방지시설 제거 효율을 적용하셔서 최종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물질군 및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톨루엔과 자일렌 등과 같이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유기용제인지, 크롬이나 납, 알루미늄 등과 같이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인지, 상온 상압에서 증기압이 굉장히 낮거나 없는 비휘발성 물질인지를 구분해서 각각 처리 방법에 따른 산정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이나 소각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매립으로 휘발성 폐기물을 처리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처리율이 0%죠. 휘발성 물질은 매립으로 하진 않으실 겁니다. 않으실 텐데, 만약에 소량의 물질이 매립된다라고 하면은, 휘발성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은 처리율이 0%이므로 들어온 양이 다 배출량이 되겠죠. 중금속 물질은 비휘발성 물질하고 산정 방법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금속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은 휘발성 물질과 다르게 산정 방법을 잘 적용하셔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 대상 물질을 증발, 농축, 정제 등을 통해서 재활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량은 100톤이고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이동량은 10톤입니다. 즉 100톤이 들어와서 10톤이 폐수 폐기물로 나가고요. 그럼 결국에는 90톤이 처리 공정에서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70%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90톤 중에서 70%를 제외한 나머지 21톤, 즉 30% 21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포집이 되고요. 그 21톤 중에서 일부는 제거가 되고 또 제거되지 않는 양은 대기로 배출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시는 폐기물 처리 공정이 완전히 밀폐됐다라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밀폐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과 포집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비산되는 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양도 따로 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총 들어온 양과 폐수 폐기물로 이동되는 양, 그리고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발생량이 되고요. 이 발생량 중에서 얼마나 포집이 되는지, 또 포집이 된 것 중에서 얼마나 제거가 되는지, 이를 고려해서 최종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바로 이 물질수지법입니다. 즉 인풋이 100이면 아웃풋이 10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물질수지법을 고려하실 때는 꼭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의 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질수지법 소각 매립입니다. 휘발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나 폐기물을 소각 또는 고온 열분해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거율이 굉장히 높겠죠. 휘발성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폐가스를 통해서 조사 대상 물질이 이제 대기로 배출이 됩니다. 물론 이 지금 예시도 폐기물 소각 공정이 완전히 밀폐됐다고 가정하에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톤을 소각 공정에 투입을 했고요. 그 중에 제거율이 99%입니다. 그럼 나머지 1%는 방지시설을 통해서 나가거나 또는 그대로 대기로 나갈 수 있겠죠.
따라서 폐기물 소각 공정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이 달라질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폐기물 소각 공정이라고 해도 100% 소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각 공정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운전 정보나 소각 효율을 꼭 확인하셔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매립으로 휘발성 물질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건 처리율이 0%입니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을 매립한다라고 하면 모두 휘발돼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립된 양 자체가 다 배출량이 되겠죠. 소각은 아무래도 거의 배출되는 양이 없겠죠. 하지만 매립은 전량 다 배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직접 측정법입니다. 휘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즉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후단에서 해당 물질의 농도와 유량을 만약에 직접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접 측정법을 통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시와 같이 소각시설에서 폐가스 중에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제거한다 라고 하면은 폐가스의 발생량, 그리고 유기화학 물질의 농도, 그리고 유기화학 물질에서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농도, 그리고 소각시설의 제거율, 연간 운전시간 등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물질의 농도랑 유량이죠. 그 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직접 측정법으로 한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물질을 분석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직접 대기측정 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으로는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ppm으로 측정된 부피 단위 농도는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단위 환산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를 참고하시거나 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피 단위 농도를 질량 단위로 환산하는 그러한 식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직접 측정했을 경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유량과 농도, 그리고 연간 운전시간, 그리고 그 물질의 분자량을 토대로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은 부피 단위 가스 농도를 질량 단위로 꼭 환산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출량 조사표는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피 단위나 ppm 단위로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중금속 물질의 배출량 산정 방법입니다.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출계수법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요. 배출계수법은 특정 시설의 평균 배출 배율을 유사 배출원에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로 다단로가 나와 있습니다. 다단로는 이제 폐기물의 효율적 소각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2단 또는 3단 이상으로 구성된 연소 공간을 갖춘 소각로죠. 각 단계는 이제 서로 다른 온도나 공기 공급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연소가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슬러지를 다단로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출계수법으로 산정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배출계수는 톤당 g입니다. 톤당 g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환산하실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계수법입니다. A사업장에서 소각처리 공정에서 폐기물을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다단로에서 처리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연간 슬러지 폐기물 처리량 15,000톤, 중금속 물질 중 크롬 비율이 20%다 라고 했을 때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앞서 표를 참고하시면 다단로에서 크롬 배출 개수는 14g 이죠. 따라서 배출량 산정하실 때는 15,000 곱하기 0.2 곱하기 13, 그리고 단위를 g이니까 k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한 거죠. 이렇게 해서 42kg이 나온 겁니다. 이번엔 직접 측정법입니다. 이 직접 측정법도 휘발성 물질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다르다라고 하면은 농도 단위가 좀 다를 것입니다.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성 물질이 아니라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휘발성 물질하고는 농도가, 단위가 다를 거고요. 예시와 같이 전기 집진기를 이용해서 폐가스 중에 크롬을 제거한다, 그 과정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이와 같다 라고 했을 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측정된 유량을 보면은 13,000, 그리고 크롬의 농도가 3700mg, 그리고 연간 가동일이 301이라고 하면은 연간 가동시간, 유량, 중금속 농도를 곱해서 총 배출량이 산정이 되고요. 그럼 농도 자체가 mg이기 때문에 단위를 kg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가동일도 300일인데 이게 이제 유량하고 단위가 좀 다르죠? 네, 요것도 단위를 꼭 환산해서 연간으로 환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수지법입니다. 중금속 물질을 물질수지법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수지법은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의 차이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이죠. 즉 물질수지법에서 만약에 중금속 물질을 재활용한다라고 하면 재활용률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물질이 수질, 오염물질로 나가거나 폐기물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 양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배출량을 산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금속 물질을 전량 다 매립한다라고 하면은 모두 자가 매립량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비이발성 물질일 경우에는 재활용, 소각, 매립, 화학 처리 시 중금속 물질군하고 동일한 산정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수지법은 들어온 양 100톤이라고 했을 경우 재활용률 또는 폐기물로 나가는 양 또는 폐수로 나가는 양, 이 양을 다 제외한 나머지를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인풋이 100이면 아웃풋이 10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의 차이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물질수지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서를 보시면은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 중에서 약 한 18종에 해당되는 중금속 화학물질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중금속 화학물질군에는 여러가지 중금속 물질들이 있죠. 즉 납, 수은, 니켈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납이 포함됐거나 수은이 포함된 화학물질이라고 하면은 다 이 납, 수은 또는 니켈 그 화합물에 포함해서 한 가지 물질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뭐 황산 알루미늄, 염화 알루미늄 등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다 합산해서 알루미늄이 그 화합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크롬도 뭐 삼각크롬, 육각크롬을 취급한다라고 하면은 크롬 및 그 화합물로 다 합산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대기오염물질 처리장치별 처리대상 물질입니다. 작년에는 처리장치별 처리대상 물질의 제거 효율을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사업장은 별로 너무나 그 제거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계 효율을 기준으로 제거 효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집 효율을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데요. 후드와 같이 환기장치 포집률은 흡입구에서의 진공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값을 모를 경우에는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 즉 팬이나 블로의 진공도의 20%를 그 흡입구의 진공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의 진공도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흡입구의 진공도는 팬의 20%니까 20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00이다 라고 하면 40, 이렇게 흡입을 일으키는 장치의 20%를 흡입구의 진공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모르시겠다 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진공도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 시작하기 앞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1에서 3종 대기 1에서 3종 사업장은 샘스에도 배출량을 입력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면은 샘스에서도 그 물질에 대해서 배출량이 있을 텐데요. 샘스에 있는 배출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원이 일치해야 됩니다. 배출원이 일치해야고 동일한 물질일 경우에만 샘스에 있는 배출량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보시는 바와 같이
취급하지 않는 화학물질, 뭐 비의도적 배출, 연소 부산물, 뭐 샘스 배출원 이외의 소규모 배출구,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샘스의 배출원이 다를 경우에는 샘스 배출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출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샘스 배출량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갔을 때의 사례입니다.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사업장이 배출량을 15,000kg을 입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값은 샘스의 값이었죠. 근데 확인해보니 배출원이 달랐고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배출원에서의 배출량만 확인해봤더니 약 700kg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샘스의 배출량과 화학물질 배출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원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샘스 배출량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주요 공정별 산정 방법 우선순위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직접 측정을 많이 하실 거고요. 분리정제 공정 같은 경우는 물질수지법, 즉 재활용률 같은 걸 토대로 물질수지법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장 탱커가 있다고 하면은 공학적 계산법으로 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용재 회수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용재 회수에 대한 배출 계수법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있는 1, 2, 3, 4순위 순서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업장에서 맞는 산정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질문사항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전량 열분해에서 대기오염 물질로의 발생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로의 발생량에 따라서 배출량 산정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배출량 산정할 때는 방지시설의 제거율을 감안해서 배출량을 산정하셔야 되고요. 소각시설에서 정말 100% 진짜 그 효율 자체가 100%가 나와서 완전히 그 물질 자체가 열분해가 되면은 배출량은 뭐 입력을 안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산정하기 전 그 취급량, 사용량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배출량 산정은 제외할 수 있지만 아예 그 물질을 제외하시면 안됩니다. 사용량만이라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알칼리 물질을 중화 처리하는 경우 이동량을 0으로 입력하나요? 라고 하면은 산알칼리 수용액을 pH 6에서 8로 중화해서 배출시키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수계 배출량, 이동량 다 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출량 보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원부원료를 공정에 투입 후 용기에 남아있는 잔량을 용기 재활용 업체에 전량 매각합니다. 이런 경우 폐기물 이동량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입장에서인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배출업체에서 폐기물 이동량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우리는 폐기물을 받는데 왜 저 업체가 이동량으로 입력을 안 했지? 라고 하면은 혹시 유상으로 판매돼서 입력을 안 했는지 여부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면은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배출업체는 폐기물 이동량으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겁니다. 유상으로 판매되는 거는 폐기물 이동량에서 제외시킵니다. 근데 무상으로 처리되는 거는 이동량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상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내면서 오히려 돈을 받는 걸 유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보통은 폐기물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주죠. 폐기물 처리 업체에. 근데 반대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 폐기물을 주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즉 폐기물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시스템 사용 방법부터는 화학물질 안전원 유튜브 채널에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폐기물 처리업체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8월 31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